팔척기는 단순한 악귀가 아니다. 그건 억울하게 죽은 왕족의 원혼이다. 그리고 지금 세자의 몸에 들어간 건 바로 복수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궁 사회에 앞서 팔척기의 정체와 세자의 운명, 그리고 왕실과 무단계의 비밀까지 모든 걸 연결하는 충격적인 뇌피셜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8척기는 왜 세자를 선택했는가? 보통 악령이라면 힘없는 백성이나 무고한 희생자를 노리죠. 하지만 팔척기는 직접 왕실의 심장부, 세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닙니다. 복수의 시작, 왕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척기는 누구인가?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이 과거에 죽은 왕족의 아이가 있었다. 왕이 되려는 자는 피를 묻히게 됩니다. 과거 궁안에선 후궁 소생의 한 아이가 세자 자리를 노린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와 함께 몰살당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다고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처형.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살아남은 한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죽지 않고 궁에서 비밀의식에 이용됐습니다. 어느 무당이 말했죠. 이 아이를 봉인하면 신의 분노가 잠들 것이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신의 분노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영혼이 깨어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팔척기가 된 겁니다. 삼왕실이 무당을 금기시한 이유, 여기서 하나가 더 연결됩니다. 바로 열의의 어머니 무당의 존재입니다. 왕실은 과거의 일로 인해 무당계를 통제하고 기록을 없애고 심지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팔척기의 탄생에는 무당계에 금지된 의식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봉인을 유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자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세자는 죄 없는 피해자인가? 현재의 세자는 그 당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피는 대물림되죠. 그 팔척기에겐 세자도 왕의 피, 즉 복수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팔척기는 아무나 죽이지 않습니다. 매번 죽어나가는 이들은 그 당시 참극과 관련 있거나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팔척기는 단순한 살육자가 아니라 복수자입니다. 그 복수가 끝나기 전까진 세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5. 반전의 가능성. 팔척기는 열의의 오빠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 하나 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의가 어릴 때 궁에서 자라다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무당이었고요. 그럼 열의는 혹시 그때 참극에 엮여있던 다른 후궁의 자식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척기는 그때 함께 봉인당했던 열의의 친오빠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세자 이꼬르 왕실의 후손, 열의 이꼬르 팔척기의 혈육, 이 둘은 다시 엮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6. 강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 강철은 단순한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그는 왕실의 명을 받고 움직이지만 동시에 팔척기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인물입니다. 강철은 열의를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팔척기의 봉인을 막기 위한 열쇠로 열의를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철의 고뇌, 그리고 그의 과거 또한 이 전개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뇌피셜은 정말 강력하고 치명적인 향기가 나지 않나요? 팔척기는 억울하게 죽은 왕족의 원혼이다. 세자는 복수의 표적이다. 열의는 피의 연결을 가졌고 강철은 그 진실을 숨긴다. 이 모든 게 맞다면 사화에서 우리는 진실의 첫 단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팔척기는 정말 원혼일까요? 세자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열의와 팔척기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의 뇌피셜을 댓글에 팍팍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